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출입국 사무소에서 취업 제한이 되는 업종에서 업무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님TV의 김진호 행장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현장 노무와 택배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편으로 요리사, 청소, 그리고 포장 일에 대한 취업 제한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앞으로 영상으로 제작될 3편도 그렇고 법무부에서 고시한 사항이 아닌 저희 회사에서 법령들과 표준 직업 분류표를 더욱 확인하여 가능한 업종들을 더욱더 추가하여 방송을 해드리는 거라 더욱 유익한 영상이 될 거고요. 이 유익한 영상은 항상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 수동포장원입니다. 이 수동포장원은 자재나 제품 상자 그리고 가방 등 기타 출하되는 것을 손으로 포장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계가 아닌 수동으로 포장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직업적인 예시로 수동포장원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포장원이다 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곡물 포장기 조작원, 포장기계 조작원 등 기계를 사용한 포장원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수동으로 상표나 라벨을 부착을 하는 수동 라벨 부착원, 수동 작업 상표 부착원도 취업이 제한이 되는 업종이고요. 기계를 사용하여 상표 조작을 하는 업무는 대분류 8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다음 건물 청소원입니다. 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 아파트 등의 청소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무실 청소원, 오피스텔 청소원, 병원 청소원, 공공건물 청소원, 아파트 청소원, 호텔 청소원 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원은요, 단순한 청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취업이 가능한 업종으로는요, 하수도 청소원, 덕트 굴뚝 청소원 등과 같이 직업분류, 대분류가 7로 시작하는 업종은 취업이 가능합니다. 가스관, 통풍관, 집진관 등의 열관, 그름, 먼지, 퇴적물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자도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아 취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또한 건물 외벽 청소원, 건물 유리 청소원 같이 직업 대분류 7에 해당하는 업종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물 수증기, 모래를 이용하여 돌, 벽돌, 금속 등으로 된 건물 또는 구조의 외표면을 닦는 자를 전문 직업군으로 보아 취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 외에 비행기, 선박, 기관차의 바닥 또는 유리를 닦는 자는 취업이 제한이 되는 업종이고요. 직업적인 예시로 기관차 청소원, 비행기 청소원, 선박 청소원, 버스 청소원 같이 단순적인 업무를 하는 청소원은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입니다. 그 외에 위에서 얘기하지 않은 업종 중에 단순하게 청소를 하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취업이 제한이 되는 업종입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원입니다. 건물, 거리, 기타 공공장소에 대한 부분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통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분묘 수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업적인 예시로 쓰레기 수거원, 쓰레기 청소부, 분묘 수거원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하지만 아래에서 얘기하는 분묘 쓰레기 시설 처리원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원, 화장시설 조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분류가 8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전문 업종입니다. 여기서 시설 처리원과 그냥 수거원에 대한 차이는 수거원은 단순 노무를 하여 쓰레기를 주워오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처리원은 쓰레기 수거장에서 수거원이 가져온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거리, 항공, 역,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취업 제한을 시키고 있고요.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 용품을 수거를 하는 사람도 취업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 처리 기계 조작원 그리고 그 외에 재활용 처리 조작원 같이 쓰레기와 기타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해 관련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은 대분류 8로 전문 직군에 해당을 하고요.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얘기하지 않은 직군 중에서도 손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쓰레기를 줍는 위에서 얘기한 비슷한 업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내외를 순찰을 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예시로 아파트 경비원, 빌라 경비원 등이 취업이 제한이 되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항만 경비원이라든가 공공기관 경비원, 방송국 경비원, 특수 경비원, 시설 경비원 등 직업 분류가 사로 시작을 하는 경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인데요. 위에서 얘기한 경비원과 좀 다른 점은 단순적인 출입에 대한 부분만 통제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경비원은 시설, 장소,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에 대한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는 자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경비 업종에 해당을 하고요. 세콤 등이라든가 기타 큰 업체의 직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내부에 대한 부분을 순찰을 하거나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공간에 대한 부분을 내부를 순찰을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되고요. 청사 경비원, 학교 경비원, 빌딩 경비원, 시장 경비원, 공사 경비원 같이 단순하게 외부를 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또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건물 관리원으로 교회 관리인, 성당 지기, 공원 관리인, 놀이시설 질서 유지원, 별장 관리인 등 같이 단순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취업이 제한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겠습니다. 검표원 또한 직업적으로 제한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고요. 공원이라든가 공연장, 운동장, 유원지, 전시장 등의 입장객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고속버스 검표원, 극장 검표원, 놀이공원 검표원, 통행료 검표원, 사우나 검표원 등 단순한 업무를 하는 업종 또한 취업이 제한이 되는 업종입니다. 다음 패스트푸드 준비원으로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 등에 담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요. 패스트푸드원이 직업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트푸드원에서도 햄버거를 굽는 사람이 있고 매장에서 매니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단순 패스트푸드원이 아니고 패스트푸드 매니저 역할로 취업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가능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방 보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를 따라 각종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방 보조원, 식재료 세척원, 조리사 보조원, 하급 보조원 같이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를 따라 각종 조리 보조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제한이 되는 업종의 주된 업무가 기구를 세척을 하고 주방을 청소를 하고 그릇을 치우고 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재해동포 여러분이 저희 행님TV로 요리사 자격증을 가져야지만 주방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요리사에 대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재해동포든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식적으로 요리사를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 조금 더 경력이 있고 위생관리를 받았다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지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요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요리사나 조리장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리장이나 요리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조리사나 요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를 드린 주방에서 보조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기구를 세척을 한다거나 그릇을 치우는 보조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나는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주방 보조를 얘기하는 건지 요리사를 얘기하는 건지를 몰라서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요리사다, 주방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리에 대한 스케줄을 어떻게 짜고 그 부분에 따라서 조리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라고 해서 주방 일을 한다, 요리사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방장이나 식당 조리원, 즉 요리사 같은 경우는 대분류가 2 그리고 4에 해당을 하여 전문 직종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허용이 되는 주방장 같은 경우에는 조리법에 대한 개발, 메뉴 선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조리사와 조리실의 보조원에 대한 부분을 감독을 진행을 하고 교육을 담당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은 조리사 등의 주방 인력의 수장 역할을 하며 대개의 경우 음식 조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주방에서 보조를 하는 사람인지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은 짚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식당 조리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조리원이 요리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텔 음식점 등에서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익히고 조리하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요. 고객이 주문한 조리 메뉴를 확인하고 조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를 하고요. 튀기고 굽고 볶고 끓이는 방식의 해당 요리를 조리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주방에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꼭 물어보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그릇 정리라든가 재료에 대한 부분을 손질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을 손질을 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행위는 바로 이 주방 보조원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취업 제한이 되는 업종에서 업무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주방에 대한 요리사에 대한 부분을 증빙을 하시려고 하면요, 가장 좋은 것은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주방에서 조리를 진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리사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리사로 취업을 할 수 있으니 방금 제가 얘기를 드린 단순 주방 보조와 요리사에 대한 주요 업무를 확인을 해서 꼭 개인 스스로 대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커피숍에서 계산을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단순 노무가 맞는데요. 하지만 커피 조리사, 즉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종이 4로 대분류가 되어 있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커피숍에서 커피 조리사로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음, 주유소에서 주유원, 가스 충전원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고요. 다음, 매장 정리원이고요. 매장에서 정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상품 운반원, 정리원, 상품 진열원, 쇼핑카트 운반원에 대한 부분을 제한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 업종에 대한 부분은 도소매 업체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은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를 하거나 상품 진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노무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전단지 배포원이고요. 카탈로그 배포원, 벽보 배포원, 스티커 부착원 같이 단순적인 노무를 하는 것은 제한이 되는 업종이고요. 그 외에 판매 단순 종사원으로 휴대폰 보관원,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같이 시음 업무를 하는 직종을 전체적으로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또한 직업분류 9에 해당해서 제한된 업종이고요. 가스나 수도, 전력에 대한 검침을 하는 업종 또한 단순 노무로 분류가 되어 제한이 되는 업종입니다. 다음, 자동 판매기 관리원인데요. 커피 자판기와 같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판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 유지, 보수하거나 금원을 수거하는 사람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원 또한 제한이 되는 업종이고요. 구두 미화원이라든가 구두 닦기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되는 업종입니다. 자, 다음, H2에서 F4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따는 세탁 자격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탁 자격증을 갖고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조작원이라든가 세탁기계 조작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탁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다림질을 하거나 손세탁을 하는 부분은 단순 노무에 해당하여 취업이 제한이 되는 업종입니다. 대형 세탁기 운영원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일부 큰 업체에서 빨래를 한 번에 수거하여 대형적인 기계를 이용하여 빨래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업 대분류가 8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원이라든가 그 외에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가 제한이 되는 업종에 해당하겠습니다. 얘기를 드리지 않은 업종 중에서 질문을 하셨던 업종 중에 생각나는 걸 좀 얘기를 해보면요, 가사도우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가사도우미를 집에서 청소를 한다 라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강조를 하게 될 경우에 단순 청소 업무로 판단을 하여 취업 제한 업종에서 일을 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 가사도우미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꼭 청소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은 간병인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 F4 비자 취업 제한의
원칙입니다. 사실 F4 취업 제한이 되는 업종보다 F4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은데요. 앞으로는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을 하면 물론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는 행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취업보다는 합법적인 취업으로 소득을 영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3부에서는 마사지 관리사 등 서비스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과 요즘 단순 노무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